네, 지난 일요일에 민주당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명을 발표했어요.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그 네거티브 중단 선언이었죠. 민주당의 다른 대선 주자들은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 네거티브와 검증은 구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경선 승자는 한 명뿐이죠. 따라서 아무리 잘 좋게 봐줘도 이게 종전일 수는 없고 뭐 고작해야 휴전이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그 뒤에 계속해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낙연 캠프 연결해서 민주당 경선 상황 알아보겠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네거티브 또 검증 이 논란에 대한 이낙연 후보의 입장도 알아보겠습니다. 이낙연 캠프 종합상황본부장이죠. 민주당 최인호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저녁에 이낙연 후보하고 송영길 대표가 만났습니다. 네. 네. 어떻게 그 일정이 갑자기 잡힌 건가요? 아니면 한참 전에 좀 예정이 있었던 건가요? 네, 며칠 전에 연락이 왔었고요. 예. 어떤 이야기가 좀 오갔습니까, 어제? 네, 두 분은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서 네. 후보나 또 지도부가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예. 이런 다짐을 했고요. 네. 또 이낙연 후보께서는 몇 가지 걱정을 송 대표에게 하셨고, 그 걱정 몇 가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예. 네. 송 대표께서도 설명을 하셨고, 네. 그래서 이낙연 후보가 지도부의 고청을 네.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다. 네. 예.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다. 네. 하는 그런 말씀을 네. 주고받으신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낙연 후보가 네네 말씀하시죠. 예. 몇 가지 걱정을 하셨습니다. 예. 예. 그 걱정 몇 가지가 무엇인지는 아마 많은 분들이 뭐 짐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차차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오늘 인터뷰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그 걱정과 관련해서 이제 이심 송심 이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동안 계속. 그래서 네. 경선 과정에서 송 대표가 이재명 후보 편드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이낙연 후보 측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결국 이낙연 후보가 송 대표에게 직접 이야기했던 그 몇 가지 걱정들도 결국은 이 이심 송심과 일부 연결된 거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때요? 지금도 이심 송심 걱정하십니까? 아니면 어제 만남 등을 통해서 이제는 해소된 겁니까? 네, 지도부의 고충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에 네네. 유의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조금 더. 송영길 대표께서 또 당 지도부가 네. 또 당 선관위가 공정하고 균형감 있는 경선 관리가 되도록 네네. 중심을 잘 잡아주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 종합상황본부장으로서 좀 걱정되었던 것은 네. 저희 캠프가 경기도 교통연수원의 사무처장이 네. 이낙연 후보를 향해서 네. 친일파라든지 기레기라든지 네. 이런 그 용어까지 쓴 마타도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적발됐죠. 예, 이에 대해서 아직까지 당 선관위가 심의를 하지 않고 있고, 그래요? 또 이런 심의도 하기 전에 네. 선관위의 간부께서 네. 별 문제가 없다는 식의 면죄부를 준 사실이 있었거든요. 선관위 모 간부가 누구예요? 네, 분과장이신데 그걸 담당하는 분과장이신데 예. 이런 것은 자꾸 이제 지도부가 또 네. 선관위가 편파적이다는 시비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사례죠. 네. 그래서 네. 문제가 있으면 네. 맹맹백백하게 빨리 밝히고 네.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빨리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와중에 이재명 지사가 네거티브 중단 선언을 했습니다. 네. 네거티브적 언급조차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어떻습니까? 이낙연 후보가 물론 환영을 했지만 또 뼈 있는 얘기를 남겼어요. 네거티브 중단이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자, 이건 무슨 의미인가? 이재명 후보가 언젠가는 다시 우리를 공격할 거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까? 우선 네거티브 중단 선언에 대해서는
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네, 다행이다. 환영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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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캠프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필요하다. 네. 네네. 다만 네거티브와 검증은 구별돼야죠. 예. 당내 경선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자질 검증을 해서 네. 본선 경쟁력을 점검하고 또 후보 중에서 본선 경쟁력이 가장 높은 후보, 네. 리스크가 가장 적은 후보를 선출하는 그런 과정이지 않습니까? 예, 당연하죠. 예, 그런 면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공격을 하는 네거티브나 마타도어는 없어야 되지만 네. 팩트에 기초한 자질 네. 검증 아하. 이런 것은 뭐 당연히 있어야죠. 네거티브와 검증을 그런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정책과 공약에 대한 또 자질에 대한 검증은 계속돼야 된다. 네. 그것이 경선에 있는 이유고 또 국민들이 네. 알려고 하는 권리를 네. 또 충족시켜줘야 되죠. 그런 측면에서는 좀 구별이 돼야 되고 그런데 이제 이번 경선이 시작되면서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을 했는데 네. 그런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 급상승이 되자 이재명 캠프 측에서 네. 저희들은 의도적으로 네거티브를 좀 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탄핵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라고 네. 분명히 후보도 밝히고 캠프도 밝히고 관련 기사도 다 제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재명 후보께서 직접 찬성을 했다는 식으로 결과적으로 이낙연 후보가 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식의 네. 주장을 직접 하셨거든요. 사실이 아니니까 그건 네거티브 공세다. 네, 이런 그 후보가 직접 한 것이 네. 상당히 저희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네. 앞으로 네. 후보가 직접 하는 일도 없어야 되겠고 캠프도 네거티브는 삼가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정세균 후보 측은 이 뭐 네거티브냐 검증이냐에 관련해서 당내 검증단은 만들자 이런 그 입장인데 어떠세요? 이 당내 검증단 설치에는 일단 동의를 좀 하시는 입장인가요? 이낙연 캠프는? 그렇습니다. 당 차원의 검증단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예. 당에서 이런 검증단을 만들면 불필요한 네거티브가 거의 없어질 것이고요. 오히려 정책과 검증에 후보들이 집중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오히려 또 후보 캠프들 간의 갈등이 훨씬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런 판단에서 찬성을 하고요. 저는 한 가지 더해서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뭔가요? 당 선관위에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1대1 무제한 검증 맞짱 토론. 1대1로요, 1대1로. 무제한 검증 맞짱 토론을 열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이 여러 6명의 후보들끼리 모이다 보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들이 사실은 좀 적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 이낙연, 이재명 1대1, 이낙연, 정세균 1대1, 정세균, 이재명 1대1 이런 식으로 무제한 검증을 위한 맞짱 토론을 열 것을 제안드리고요. 근데 이게 그 대진표가 어떻게 짜질 것이냐 또는 한쪽만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양쪽이 다 원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네거티브 중단 선언을 하신 이재명 후보 쪽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실제 이재명 후보 측도 네거티브가 아니라 검증을 위한 것이면 당연히 찬성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한 검토, 긍정적인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그 무제한 맞짱 토론 당 차원에서 하는 것도 좋은데요. 저희가 또 모든 시간이나 방식이나 형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종합 상황본부장으로서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우리 캠프에서도 아마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 측에서 다 정해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번 좀 추진해가지고요. 김현정 PD가 이제 곧 돌아오니까 이낙연 후보 그리고 또 이낙연 후보가 원하는 또 후보 한 명 해서 저희가 한번 좀 자리를 마련하면 어떨까 싶은데 한번 출연 약속해 주시면 저희가 좀 준비하겠습니다. 예, 저도
우리 이낙연 후보님께 적극 건의해서 네네. 예,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어쩔 수 없이 뭐 네거티브냐 검증이냐 요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좀 얘기를 잠깐 좀 더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낙연 후보가 공격을 당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또 반대로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지사 측을 공격한 그런 이슈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네거티브와 검증 두 개를 구분하셨는데 예를 들어 이재명 지사의 음주운전 경력이라든지 또는 검사 사칭 전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실제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검증에 속하는 것이다. 이건 네거티브 공세 아니다. 할 수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좀 구분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의혹은 가질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그 의혹에 대해서 팩트에 근거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맹맹백백하게 밝힌 것임에도 불구하고 후보나 캠프가 계속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것은 네거티브가 됩니다. 심지어 마타도 또 될 수가 있겠죠. 근데 또 어찌 보면은 이낙연 후보도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네. 이 대통령 후보 또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도덕성의 문제라든지 또 뭐 전과 전력이라든지 네. 또 지역주의에 대한 운동이라든지 공약에 대한 말바꾸기라든지 네. 또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지위를 공적 지위를 사유화한다든지 네. 뭐 예를 들면 또 기본소득에 대한 홍보를 경기도 도비로서 도예산으로서 하는 것은 개인의 공약을 위해서 도의 혈세를 네. 사적으로 쓴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 제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도비 뭐 기본소득 홍보 나왔으니까 잠깐 좀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 일단 이재명 후보 지사직 유지도 지금 논란거리잖아요. 네. 네, 이재명 후보가 일단 이낙연 후보가 이렇게 말했어요. 양심의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지사가 이거는 악의적인 공세다. 오히려 내가 현역 지사기 때문에 받는 제약이 더 많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대선 공약인 기본소득에 대해서 34억 원이나 지출되었다. 그것도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언론 회사에까지 4억 원을 들여서 홍보를 했다는 것은 이것은 경기 도정을 자신의 대권을 위한 사유화하고 있다 하는 지적을 충분히 받을 수 있고요. 예. 그래서 도정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 또는 도청에 있는 여러 인력이나 자원이나 인프라를 개인의 대권을 위해서 그렇게 사유화한다는 쓰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쓰면 안 된다 정리를 하고 그러면 그게 이제 경기도 교통연수원 사무처장 건이 대표적인 사례죠.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정말 너무 빨리 가가지고 이거 그냥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저 정말 좀 죄송합니다만 요거는 OX로 한번 대답하실 수 있으신지 궁금한데 서른 의원 원팀 장담 못한다 말을 했더니 김두관 후보가 서른 의원 징계하라고 했습니다. 징계해야 됩니까? 할 필요 없습니까? 서른 의원께서는 검증을 하되 불필요한 네거티브를 안 하는 게 좋다. 특히 어떤 후보라도 후보가 직접 나서서 네거티브 하는 것은 워낙 큰 후유증을 낳는다. 이것은 미국의 트럼프 사례를 보더라도 그 지지자들이 경선 불복해서 미국 의사당까지 점령했던 그런 사례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한 네거티브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그 의지를 밝히는 것이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어떤 의미인지 본의를 한번 해석해가지고 받아들이도록 하겠고요. 이낙연 후보가 이제 지지율 상승세 타다가 약간 좀 주춤하고 있는데 또 묘안을 또 마련해가지고 다시 상승하기를 기대하겠고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낙연 캠프의 종합상황본부장이죠. 민주당 최인호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